여러분 혹시 go wild란 표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go wild란 표현이 최근 BBC 6분 영어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 대수일까요? go wild 구문 자체가 대수가 아니라 BBC가 이 표현을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왜, 무슨 의도로 쓰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게 대수입니다. BBC는 6분 영어에서 다양한 영어식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go wild 표현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문장을 보겠습니다. And finally, to exercise caution is a more formal way of saying to be careful, something you should definitely remember if you go wild foraging yourself. 먼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은 BBC 학습 자료 중에 하나인 6 Minute English이 2025년 12월 19일자 Finding and Eating Wild Food라는 에피소드에 나온 문장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포리징을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포리징은 야생에서 먹거리를 찾는 활동을 말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자연에서 먹거리를 구하는 활동, 즉 포리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리징 활동, 즉 야생 먹거리 활동을 할 때 버섯과 같은 일부 식물에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에피소드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문 중에 exercise caution이란 관용적인 동사구가 나왔는데 이것이 be careful 이란 뜻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뒷부분에 뭔가 덧붙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대시는 대개 앞에 말에 덧붙여 뭔가를 설명할 때 쓰는 문장 부호입니다. 이 대시 뒤에 덧붙여 나온 표현이 오늘 BBC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BC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내용이 영어식 표현인데요. 이게 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석과 관련돼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BBC의 의도, 즉 영어식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문장의 구조입니다. to 부정사구인 to exercise caution이 주어 있고 more formal way of saying to be careful 이 명사구로 보호입니다. 문장 구조는 심플합니다. 이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할 것도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exercise caution은 be careful 이라고 말하는 좀 더 격식적인 방식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시 다음이니까요. 이제 대시 뒤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Something which you should definitely remember if you go wild foraging yourself. 이 문장을 얼핏 보면 다음과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신 스스로 야생 먹거리 활동을 위해 야생으로 간다면 브라브라브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얼핏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영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이해한 문장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해한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go wild를 야생으로 간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야생으로 간다면 이라고 해석하려면 go to the wild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 go wild를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go wild는 세 가지 방향에서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세 가지 범주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문자적 의미, 관용적 의미, 즉 사전적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맥락적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관점, 즉 사고의 틀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go wild는 go 플러스 형용사 구문입니다. go 플러스 형용사 구문은 영어에서 흔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go mad, go wrong, go quiet 이런 것들이죠. 뉘앙스는 뭐뭐를 해버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의 go에는 go, 원래의 go의 의미, 즉 이동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go wild를 글자대로 이해하면 야생적으로 되어버렸다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야생은 산과 들 같은 야생이 아니라 본성 또는 본능이라는 그런 이미지의 야생입니다. 그래서 go wild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 문장은 만약 당신 스스로 야생 먹거리 활동을 위해 야생적으로 되어버리면 그것은 브라브라브라가 됩니다. 얼핏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생적으로 되어버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약간 아리송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 go wild의 관용적 의미, 즉 사전적 의미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go wild는 미쳐 날뛰다, 미친 듯 열중하다, 경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생적으로 되어버리다 라는 문자적 이미지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go wild가 쓰인 예문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When the rock star appeared, people went wild. 락스타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감이 좀 잡히나요? 관용적 의미, 즉 사전적 의미 중에서 본문에 가장 적합한 뜻은 아마도 뭐뭇에 열중하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 당신 스스로 야생 먹거리 활동에 너무 열중하면 그것은 브라브라브라가 됩니다. 이 정도죠. 그럭저럭 말은 되지만 약간 어색합니다. 세 번째는 맥락적 의미입니다. 영어 단어나 구 또는 문장 독해에서 우리가 길러야 할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나 구의 맥락적 의미, 즉 센스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나 구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많게는 수십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뜻을 모두 외울 재간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단어나 구의 핵심 의미를 공부한 뒤에 나머지 뜻은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어나 구의 핵심 의미, 즉 meaning은 분명 암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go wild의 meaning, 즉 문자적 의미는 야생적으로 된다입니다. 일종의 어원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나온 뜻들은 이 어원적 의미의 여러 갈래들, 즉 센스들입니다. 영어 단어의 meaning과 센스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에서 go wild의 센스, 즉 문맥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무 열중한다는 말은 문장의 맥락에서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야생 활동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너무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야생 먹거리 활동에 나서면 브라브라브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go wild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BBC는 왜 이 문장에 go wild를 썼을까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본문에서 go wild는 뭐뭇에 열중하다 라는 사전적인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뭇에 열중하다, 뭐뭇에 열심이다 이런 뜻은 영어 표현에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열중하다 라는 뜻을 갖는 표현들입니다. Be crazy about, be obsessed with, get into, be keen on, be enthusiastic about, be really into. 한국인이라면 이 표현 중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go wild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어적 표현으로는 이 중에서 이게 최적입니다. 왜 한국인은 go wild를 피하고 싶어하고 영어적 표현으로는 이게 최적일까요? 한국인들의 사고관점에서 보면 본문의 go wild는 잘 내키지 않은 어휘 선택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의미에 혼란을 줄 것 같은데 의미가 중복되는데 뭐 이런 거죠. 영상의 첫 부분에서 잘못된 해석의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go wild에서 무언가 야생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고 와일드에서 가다의 느낌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생의 느낌도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 들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있는 야성, 본능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원어민적인 느낌을 고와 와일드를 각각 1대1 방식으로 암기한 우리들이 갖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BBC가 이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런 문장을 통해 원어민적인 느낌을 습득하도록 도우려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의미의 중복 때문입니다. 사실 단어 배치가 절묘합니다. 앞뒤 단어를 무시하고 본문을 보면 마치 wild foraging 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foraging에도 야생, 즉 wild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wild를 두 번 중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에는 잘 안 맞습니다. 한국어는 의미가 중복되는 듯한 표현은 피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압, 낙엽잎, 무궁화꽃 이런 표현은 권장되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 틀린 거라고 말합니다. 대신 이렇게 쓰라고 하죠. 역전, 낙엽, 무궁화. 즉 중복된 의미는 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본문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듯한 표현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BBC가 이 문장에서 고 와일드를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원어민의 입장에서 고 와일드는 의미상 혼란이 없는 어휘입니다. 앞서 여러 번 말했듯이 원어민은 이 표현에서 가다와 같은 이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 표현을 선택 못할 이유가 애초부터 없는 거죠. 대신 그들은 고 와일드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의 중복성을 즐깁니다. 고 와일드는 관용적 의미인 뭐뭇에 열중하다 라는 뜻의 와일드, 즉 야생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더해져 전체 의미를 확장해 주는 느낌을 줍니다. 이와 같이 렉시칼 미닝, 즉 문자적 의미와 프래그마틱 미닝, 즉 맥락적 의미를 중복시킨 표현을 의미의 중의성, 시멘틱 더블 레이어링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이러한 표현 방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은 뭐뭐에 열중하다 라는 뜻의 다른 표현을 썼을 때는 얻기 힘든 효과입니다. 아울러 고 와일드라는 표현은 이 글의 주제인 foraging과 가장 부합되는 어휘입니다. wild foraging 이란 단어 배치에서 원어민들은 군더더기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표현의 즐거움을 갖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영어 표현 방식의 틀은 한국어의 표현 방식과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는 덜 익숙한 영어식 표현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BBC가 의도한 속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의 something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something은 앞에 문장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something은 부정대명사입니다. 부정대명사는 대명사로 분류는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명사처럼 단독 사용됩니다. 저는 one을 제외하고 부정대명사가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여기서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계속적 용법의 위치를 씁니다. 요즘은 계속적 용법이란 말 대신 비제한적 용법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왜 위치가 아니라 something을 썼을까요? 저는 이런 걸 BBC가 저한테 주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something이 대명사처럼 앞에 어떤 내용을 받는 용법은 아직까지 문법 자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라는 겁니다. BBC는 간혹 이러한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서 something을 썼을까요? 이 숙제를 푸신 분들은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도 제가 이 숙제를 풀게 될 쯤이면 제 영문법 실력은 한 단계 레벨업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go wild라는 표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BBC 6-Minute English라는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을 소개한 겁니다. 앞으로 틈틈이 이런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